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호입니다. 코스피 2270선, 지지선을 다행히 무사히 잘 지지를 해줬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어제 여러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게 하락의 요인에 대해서 크게 국외 이슈와 이제 국내 이슈가 있다라고 했는데, 뭐 국외는 뭐 이게 해외 증시, 결국 증시죠. 그 나스닥을 비롯한 이제 미국 지수 그리고 이제 유럽 등 이런 해외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미국장이 뭐 크게 반등 안 나오고 강보합 이런 횡보만 해줘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0.3%인가요? 상승해주면서 제가 원했던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근데 좀 오늘 우리 시장이 장 초반에 좀 오버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시가가 1% 뛰어서 시작했어요, 코스피가. 그러니까 어제 이 하락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이 불안감이 컸는데 미국장이 이제 숫자와 상관없이 플러스를 보여주니까 오버스럽게 갭을 띄우고 이제 하락이 나온 거죠. 갭 상승하면은 지금은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갭 상승하고 그대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캔들이 나오는 게 좋냐면은 이렇게 아랫꼬리가 이렇게 긴 거요. 이런 캔들이 나오는 게 지금 오히려 좋습니다. 장중에 하락을 하다가 이거를 끌어말아 올리면서 마감을 해주는 이런 식의 캔들이 하락장에서는 나오는 게 더 좋거든요. 조금 다르긴 한데 보시면은 이 아랫꼬리가 길죠. 여기 물론 윗꼬리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아랫꼬리가 길면서 이 하락장에서도 다시 한번 좀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 조정장에서도 아랫꼬리 두 번 달고 다시 한번 올라와 주고 이때도 아랫꼬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하방 에너지를 극복하고 올린다라는 것은 하방 에너지 즉 매도세를 전부 다 매수로 바꾸어 가면서 매수세가 더 커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꼬리가 자연스럽게 지수가 하락하다가 거의 다 받아먹고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마감을 하니 꼬리가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나오는 게 좋고, 근데 요때 꼬리가 길게 나오면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나 싶었는데 이때 당시 2270이 안 왔죠. 2287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맞네요. 그래서 위에서 지지가 나와주나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 미국장 밀리면서 목금 좀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고 있었던 2270 요 라인에서 열심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2거래일 남았죠. 명절 연휴 놔두고 2거래일 남았는데 요 2거래일 동안 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고비는 넘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하고 동일한 그런 의견이죠. 시장이 이대로 지지를 해줘서 명절 끝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바로 크게 가줄지 아니면은 조금 이제 그 흔들다가 뭐 이렇게 박스권으로 만들어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 요 상황에서 대세 하락장으로 이렇게 하락했던 것처럼 다시 이렇게 하락할 만한 어떠한 그런 명분이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명분이 아직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연말쯤 되면은 이제 그리고 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그런 경기 부양책들이 축소가 되면서 그 유동성이 좀 축소가 된다라면은 큰 어떠한 그런 하락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이제 좌절하고 겁먹기보다는 조금 이제 초연한 자세로 조정 이후에 나올 움직임에 대해서 준비를 해가는 그런 모습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오늘 그 종가 플러스 0.27%뭐 한 어제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어제 종가가 2272였고요. 오늘 종가가 2278이기 때문에 뭐 거의 강보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급 좀 살펴볼게요. 수급 보면은 코스피는 기관이 조금 이제 매수했고요. 오랜만에 기관이 매수했네요. 코스닥은 외인이 매수했는데 금액 자체가 적습니다.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좀 우리가 볼 수 있고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이제 반등을 해줄까 말까 하는 것 같은데 크게 의미는 없고 이렇게 좀 차트 지지 흐름과 그리고 미국 나스닥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봤고, 이러한 가져 봤을 때 지금은 크게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 정리 한번 다시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리스크로 한다라면은 우선 명절 연휴, 이거 이제 오늘로써 이제 해소죠. 네, 오늘로써 해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돈을 빼야, 마지막으로 오늘 돈을 빼야 명절 전에 현금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떡값이 이제 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그런 이제 개인 투자들의 매도세가 좀 예상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 리스크죠. 안타깝게 우리나라 그 공무원분께서 좀 북한에게 좀 총격을 당하시고 좀 돌아가셨죠.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빅텍도 오르고 대북주도 조금 이제 위축되고 그랬었는데, 빅텍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승 전 가격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제 그 북한 김정은이 좀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통보문을 보내서 이 일에 대한 깊은 유감을 이제 좀 표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북한과의 어떤 그런 관계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에 이제 장중에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마치 전쟁이 난 것처럼 주가가 약 12,0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7,000원까지 순식간에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한 마이너스 40% 하락을 했네요. 좀 이렇게 이런 이슈에, 좋지 않은 이슈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것도 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우려가 되지도 않았었는데 해소가 됐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죠. 대북주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데아티아가 확실히 강하네요. 데아티아가 확실히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아난티보다는 확실히 데아티아이가 진짜 이제 대북주의 대장이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데아티아이가 확실히 강하네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또 이제 그 야권의 잠룡 관련주들이 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홍지표 관련주들도 장중 신고가를 만들다가 크게 뭐 위아래로 치면은 뭐 한 30% 하락했을 것 같은데 엄청 많이 하락했네요. 27%, 25%, 이런 식으로 대신정보통신, 음봉 보이시죠? 써니전자, 이렇게 야권 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슈 하나하나에 우리나라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종목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걸 왜 했냐면은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우려가 됐었던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지금 여권에서는 우리 그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 일을 이렇게 참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 일을 계기로라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일을 계기로 북한과의 어떠한 그런 그 개선 관계에 좀 이제 막혀 있었던 그런 북한과의 관계를 좀 이제 회복해보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서 오히려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호재로서 좀 몇 분 만에 순식간에 바뀌어 버렸고요. 그리고 그리고가 아니라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명절 리스크,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이 국내 이슈들이 뭐 다 이제 해소가 되었다라고 이제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국내적으로는 뭐 지수를 끌어내릴 만한 명문들이 하나하나 제거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12월 월말에 그 대주주 요건이 10억에서 3억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게 그냥 10억에서 3억으로 변경이 되는 것만으로도 좀 골치가 아프고 매도 물량이 연말에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우리 일반 평범한 개인 투자들이 뭐 이렇게 뭐 크게 투자하겠느냐마는 정말 이제 큰 손분들은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종목별로 뭐 10억이 대주주 요건이었기 때문에 이거 이하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 종목으로 분산 투자로 해서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뭐 한 7, 8억씩 뭐 한 10종목, 뭐 5종목에 이제 분산 투자한다라든지 뭐 3종목.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한 3억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3억이 딱 3억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억 이하로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해서 수익이 났을 걸 감안을 하면서 계산을 하겠죠. 그럼 이제 이게 골치가 아파지는 겁니다. 연말에 우리 같은 그런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은 크게 걱정할 게 사실 없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A 종목에 삼성전자에 지금 5억이 있다고 하면은 요게 이제 뭐 한 2.5억으로 한 2억 정도 매도하는 거죠. 요 정도 느낌인데 이게 정말 이제 큰 손이라고 하죠. 자본금 크신 분들은 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같은 그냥 일반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무언가 좀 보이지 않는 손, 뭐 그런 큰 형님, 큰 손들도 분명히 어딘가에 존재하겠죠. 그럼 그 물량이 연말에 얼마나 쏟아져 나올까는 솔직히 이제 가늠이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 좀 안타까운 게 나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손주, 뭐 증손주까지 있으면 증손주, 위로는 부모, 조부모, 조부모까지. 그리고 그 올라가면은 또 이제 증조부모. 물론 이제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경우는 적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요 정도 카테고리나 아니면은 요 정도 카테고리 정도는 이제 동시대에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요렇게 합쳐서 한 종목당 3억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다가는 나는 이 종목 A 종목을 그냥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100만 원만 매수해야지라고 샀는데 다른 어떠한 가족들이 삼성전자가 있는지를 몰랐어 가지고 내가 대주주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연말이 되면은 이게 내년부터 바로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이 매도세가 좀 거칠게 나올 수가 있고 실제로 큰 영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리가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시장을 하라방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물량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연말 12월은 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은 그래도 한 10월에서 12월 초 요 정도까지는 이제 9월 끝났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조금 지금 너무 예민하게 그렇게 막 할 필요는 두세 달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제 저의 의견이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반복돼서 말씀드렸던 말입니다. 이번 주 내내 일주일 내내 지겹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서 제 영상과 저 카톡 리딩을 잘 확인하시는 분들을 이제 아마 외우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오늘 해드리고요. 다음 주 이제 이틀은 어느 정도 캔들 이렇게 나오면서 좀 지루하게 흘러가주는 게 오히려 좋고요. 명절 전후는 돈을 이제 실제로 못 뺀다고 하더라도 이 명절이라는 빅 이벤트에 초점이 맞춰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좀 소홀히 합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제 고향 못 가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평소보다 좀 덜 하겠지만은 그런 이제 심리가 분명히 있어요.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고향 가지 말라고 하니까 여행 간다는 분들도 이제 계시는데 여행이든 이제 귀경이든 많은 이제 그 우리의 초점이 지금까지 주식이었다라면은 명절로 오면서 수급이 약화되기 때문에 무언가 하락장이라기보다는 지루한 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도 참고하시면서 다음 주 이 거래일은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좀 이제 본다라는 관점으로 좀 지루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 주를 마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그 명절 이후에 10월부터 어떠한 전략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서 남은 이제 2020년을 잘 마무리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는 그런 좀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회원님들 저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나 영상 이제 댓글 클릭하시면은 입장하실 수 있으시고 입장하시면 여기 카카오톡방 상단에 공지사항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